뚱뚱한 사람은 게으를 것이다. 자원봉사자는 다 착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우리는 곳곳에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산에는 자신들을 향한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있는데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송구 클럽하우스 이근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송구 클럽하우스를 소개를 해드려서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송구 클럽하우스는요, 1996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입니다. 조현병, 우울증, 기분장애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주간 재활 서비스와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뭐 재활시설 뭐 이렇게 보통 이름을 붙이던데 여기는 클럽하우스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일반적인 다른 정신재활시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WHO에서 발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가이던스에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회복을 중진하는 우수 서비스로 클럽하우스 모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우수 정신건강 서비스를 소개한 책인데요. 클럽하우스는 지역사회에서 취업하고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동료 지원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취업이나 입원율,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왜 우수한 품질에는 이제 KS 마크라는 것이 붙잖아요. 예. 저희 클럽하우스 모델도 국제적인 스탠다드 기준에 잘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송국은 이미 4번 인증을 받았고요. 11월 말에 5번째 인증을 받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과는 또 다른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주간 재활시설로요. 예. 회원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를 강력하게 권하는 곳이고 건강, 여가, 취업은 물론 주택을 찾는 과정 등을 돕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송구 클럽하우스 회원들은 여기서 활동하신 지 얼마 정도 되신 분들입니까?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해서 이용하는 회원분들의 기간은 좀 회원별로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10년 이상을 등록하면서 직업 재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짧은 시간 경험하고 회복해서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하게 계십니다. 네. 예, 그럼 이곳에서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회원과 직원이 함께 클럽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실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클럽하우스에서는 일중심의 일과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일중심의 일과를 통해서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일을 직원과 회원이 함께 파트너가 되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손님이 오면 회원분이 직접 기간 안내를 하기도 하고 또 집에 혼자 지내고 있는 분이 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함께 가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복지나 재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송구 클럽하우스 회원들은 요 각각 부서에 소속이 돼가지고 주체적으로 네.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4가지의 부서가 있는데요. 뉴미디어부, 교육행정부, 건강지원부, 취업지원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뉴미디어 부서는 유튜브 채널, 송TV,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행정부에서는 평생교육, 청년정신장애인 지원, 회원 등록 및 행정 업무와 복지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지원부는 송국 회원들의 점심 식사 준비, 영양관리, 위생관리, 신체건강 지원과 독립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 취업지원부는 회원들의 취업장을 개발하고 취업준비 교육과 취업유지 그리고 또 취업회원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들이 소속된 부서에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뉴미디어부에서 송TV 채널을 운영하는 게 부서 업무라고 한다면 송TV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직원과 회원이 함께 촬영하고 편집하여 업로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나는 뉴미디어부에서 일하고 싶은데 거기
그 인원이 많아가지고 또 교육행정부로 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보죠? 각각 본인이 네. 원하는 부서를 뭐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네, 저희는 이제 부서는 이제 사회 트렌드에 맞춰서 2년에 한 번씩 개편되기도 하고요. 예. 또 그리고 송국에 등록하기 전에 8일 동안 부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2일씩 경험을 하고 본인이 이제 선택한 부서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냥 뭐 사회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교육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일하는 게 제일 큰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방식을 기획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공동체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가치가 법적인 능력을 존중하고 비강압적으로 실천하면서 지역사회 통합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신장애인의 회복 접근 방식으로 클럽하우스 모델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탁월함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저희 송국은 이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더 좋은 모델이 나온다면 그에 맞게 바꿔야겠죠. 네. 예. 이러한 활동으로 업무 역량을 좀 키워서 취업에 성공한 분들도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1년 올 한 해 그 송국에 74명의 회원이 등록을 했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 38명의 회원이 취업을 경험하셨습니다. 네, 전국의 정신장애 고용률은 11%인데 송국의 취업 현황은 11%를 훨씬 웃도는 48%입니다. 주요 취업상으로는 해운대에 있는 종합병원, 은행, 사회적 기업,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 외에도 여기 회원분들이 또 내가 클럽하우스하고 우리 동료들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뿌듯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질문은 저희 기관을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질문을 드렸어요. 어제 바로 예. 질문했으니까 따끈따끈한 대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성우석 씨는 송국에서 신규 회원들의 적응을 돕는 것에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자신이 편집한 유튜브 영상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 아주 뿌듯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인철 씨는 송국에 오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소외당한 경험이 많았는데 송국에서 자신이 잘하는 역사 이야기도 전하고 051 영화제에도 출연해보고 가수로서 무대에 서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지지를 받으면 지역사회에서 배제된 것이 아닌 송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회원들은 처음에 부서 업무를 할 때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성취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신장애인 단체와 함께 정신장애 보도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디어 속에서 정신장애인은 폭력적이거나 무섭거나 무기력함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살보도 공고기준 4.0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지켜지고 있죠. 지난 수요일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더 이상 예전처럼 자극적이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정신장애 보도 미디어 가이드라인 2.0을 만들고 이것이 국제신문에 실제로 2021년 9월 28일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정신장애와 관련해 언론이 보도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사력 있게 표현해주기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인격장애와 정신질환을 묶어서 보도하지 않는다. 2번,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인과관계를 팩트체크하여 기사 작성한다. 3번, 정신장애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용어와 사실을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당사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사 작성한다. 4번, 보도 제목에 정신장애에 대한 공포, 불안, 혐오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않는다. 5번, 보도 내용에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이미지, 영상, 음향을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있을 때마다 너무 우리가 편견에 가득 차서 무슨 예비 범죄자인 것처럼 보도하는 이런 거는 정말 자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관련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송국을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대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또 물어봤습니다. 네. 현재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가로 근무하고 있는 정영환 씨께서요. 202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서 평생 정신질환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인 유병률이 27.8%, 즉 국민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미디어에 비친 정신장애인은 왜곡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송국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보면 중후하게 베풀 줄 알고 또 유튜브를 운영하고 미술 대회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상을 받는 분들도 있고 예, 예. 10년째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예. 그리고 안경아 씨도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가족이고 이웃이라는 사실과 시민들이 사랑을 가지고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예, 네. 오늘 들으시면서 많은 부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네. 받으십시오. 송구 클럽하우스 이균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였습니다.